중국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베이징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우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오늘 중국은 단오제 휴무여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관변 매체, 관영 매체들이 다투어서 이 G7 정상들의 공동 성명 내용을 비판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주요 7개국 이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담은 이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세계가 도전 속에 직면한 상황에서 G7이 중국을 배제하거나 또는 봉쇄하려 한다면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중국 화가들이 그린 G7 정상회의의 풍자 그림을 소개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최후의 G7이라는 그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림 속의 예수의 자리에는 이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그려 넣었고, 일본은 그 왼쪽에 시바견이라는 개, 그리고 인도는 코끼리, 이렇게 각각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잔에 따르고 있고, 인도는 탁자 아래쪽에 앉은 환자의 모습을 각각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탁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 중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중국 관변 매체는 이 그림이 G7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뜻이다라면서 G7 정상회의를 깎아내렸습니다. G7이 이 신장지구 인권 문제 그리고 타이완 문제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오늘 외교부가 휴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회의가 열렸던 영국의 중국 대사관이 별도의 자료를 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보면 G7의 이번 공동 성명이 중국을 겨냥한 소집단의 강권적 행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 비판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고, 홍콩은 이미 반환이 돼서 중국 헌법과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통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G7이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외부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타이완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 이렇게 촉구하게 됐습니다. 네, G7 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 2단계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사실상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은 개방적인 그리고 투명한 태도로 1차 조사를 중국을 포함해서 모두 마쳤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태도다라면서 코로나19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관영신화통신은 또 G7이 1년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G7 정상들이 약 1조 원 규모의 모금 계획을 밝혔지만 구속력이 있는 합의나 일정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은 G7 정상회의 개막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통화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습니다. 양국의 외교 분야 최고 책임자인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3월 알래스카 담판 이후 3개월 만에 첫 접촉인데 거의 모든 현안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벨기에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미중의 대결 국면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